안녕하십니까. 신세계서울병원 서보경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 앞쪽 무릎 통증에 좋은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이 오늘 말씀드릴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라는 질환입니다. 네, 이 질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은 무릎을 굽혀 디딜 때 슬개골 주변에 발생하는 통증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연골 그 주변에 그리고 인대, 힘줄, 근육, 그리고 이제 지방 패드, 그리고 활액막 이런 쪽에서 이제 통증들이 다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과 연관된 활동으로는 점프, 달리기, 계단 오르기, 그리고 스쿼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스쿼트를 하실 때 무릎이 발보다 앞으로 나오는 자세에서 이런 그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무릎의 앞쪽의 구조들 중에는 대체로 무릎을 굽히고 펴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슬개골이 무릎의 중앙에 있어서 여러 이제 근육과 인대들이 붙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옆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 슬개골과 이 대퇴골 사이가 무릎을 굽히면서 펼 때 관절 연골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미끄러지면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슬개골 앞쪽에는 보다 이제 좀 더 몸 쪽에는 이제 허벅지 근육들이 이제 붙습니다. 앞쪽에는 대퇴사두근이라고 불리는 4개의 근육이 붙는데요. 안쪽에는 내측 광근, 바깥쪽에는 외측 광근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근육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슬개골 이 주변에 튼튼히 이제 안정적으로 슬개골을 위치시키는 인대들이 있죠. 그래서 바깥쪽에는 외측 인대, 안쪽에는 외측 지대, 안쪽에는 내측 지대, 아래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슬개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경인대라는 말도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허벅지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타고 내려와서 무릎 앞쪽에 이제 부착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좀 뻣뻣하게 되면은 무릎이 타이트해져서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방 패드라고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 슬개골의 뒤쪽에 보면 위에 그리고 아래에 이 무릎 관절을 그 앞쪽 부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지방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쿠션 역할을 하고 특히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제 충격이 왔을 때는 다양한 이제 염증 물질들을 이제 분비를 해서 통증의 아주 주된 원인이 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이 근래 이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밝혀진 통증의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슬개골의 주행 이상을 꼽습니다. 무릎을 굽힐 때 슬개골이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깥쪽 부분이 이제 눌리면서 슬개골과 주변 인대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 구조물 그리고 주변 구조물 그리고 지방 패드에 염증이 일어나면서 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연골 연화증이라는 말씀을 지금 이제 대화창에서 해주고 계신데요. 예전에는 이제 연골 연화증이라고도 불렀죠. 근데 이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은 비단 연골뿐만 아니라 제가 쭉 말씀드린 주변 구조물들에 의한 이제 통증, 또 지방 패드 이런 쪽에 의한 통증까지 아우르는 어떤 최근 몇 년간 가장 흔히 이제 명명되는 질환 명칭입니다. 동적 외반이라는 어떤 간단한 단어로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이제 쉽게는 무릎을 굽히고 펼 때 X자 다리화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우리가 약하면 허벅지가 상대적으로 안쪽으로 돌겠죠. 그러면서 이 슬개골이 상대적으로 이 바깥쪽으로 가게 되니까 우리가 슬개골이 이제 눌리게 되고요. 그리고 평발 있는 분들 꽤 있으신데 이 평발이 있으면 아치가 무너지면서 정강이가 안으로 돌아가면서 또 상대적으로 슬개골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면서 또 무릎 앞쪽을 누르게 되면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무릎을 굽히고 펴는 동적인 상황에서 이 무릎이 외반,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발이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향해서 무릎이 안쪽으로 가게 되는 이런 자세가 되게 되면서 이 동적 외반이라는 이제 그런 통증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허리가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코어 근육이 약하신 분들이 또한 슬개골이 압박이 잘 되어서, 그리고 이제 허리 통증이 있거나 일자 허리신 분들이 우리가 보행을 하고 서기 위해서 고관절 그리고 무릎이 더 굽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슬개골 압박이 더 늘어나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의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계단이나 등산 같은 무릎을 이제 많이 굽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스트레칭과 이제 근력 강화, 좀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6주 정도 하시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염 진통제 같은 우리가 이제 약을 써서 치료를 하게 되면 또 아까 말씀드린 각종 염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연관된 인대나 근육의 스트레칭 그리고 근력 운동을 위해서 도수 치료가 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힘줄염이 동반됐을 때 특히 체외 충격파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연골 손상이나 관절염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 연골 주사로 이 관절액을 보충해주면 윤활 역할을 하면서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평발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깔창을 활용해서 우리가 또 증상 호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운동들을 보시겠습니다. 스트레칭인데요. 햄스트링 근육이 이제 허벅지 뒤쪽에 있죠. 그것이 이제 타이트하면 우리가 무릎이 더 압박이 앞쪽이 되면서 통증을 유발되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직접 촬영한 영상이고요. 운동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제 허벅지가 많이 뻣뻣해서 최대로 제가 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무릎을 펴고 최대한 몸을 앞으로 숙여서 이 햄스트링을 이제 늘리는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이제 유지를 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유연성이 늘어나면서 슬개골 압박과 통증이 감소되게 됩니다. 근력 운동으로 넘어가서 우선 대퇴사두근, 특히 내측 광근이라는 아까 무릎에 약간 그 허벅지에 약간 안쪽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쪽에 있는 근육이 강해져서 당기게 되면 슬개골을 이제 바깥으로 이제 그 움직여지는 힘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이 통증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안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아랫다리는 위로 들려고 하고 윗다리는 밑으로 내리려고 하면서 이 아랫다리의 허벅지 근력 운동을 하고요. 요거 할 때 그 특히 말씀드린 안쪽 근육을 쥐어짜는 느낌으로 이제 근력을 이제 강화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대퇴사두근 강화 훈련을 이렇게 정적으로 이제 그냥 무릎 편 상태에서 하는 이유가, 이렇게 앞쪽 무릎이 아프신데 이 스쿼트를 통해서 이 허벅지 근력 운동을 하려 그러면 이 통증이 이제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 상태에서 정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드버그라는 이제 운동이 있는데요. 이제 벌레가 이제 뒤로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발라당 누워서 이제 뭐 죽을 때처럼 이렇게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요. 무릎을 90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 이제 코어 근육이 강화되면서 자세가 교정되고 통증이 감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플랭크 운동은 많이 아시죠? 역시 코어 근육 강화하는데 굉장히 좋고요. 자세가 교정되고 그러면서 통증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팔꿈치를 땅에 대고 엎드려 뻗쳐와 같은 이제 자세를 한 다음에 이제 몸을 최대한 일자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네발기기 자세인데요. 요거는 잘 아마 못 보셨을 텐데, 무릎을 땅에 대고 이제 손바닥을 땅에 대고 엎드린 자세에서 무릎을 한쪽 옆으로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이제 엉덩이 근육이, 특히 이제 외회전 역할을 하는 엉덩이 근육이 운동이 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리에 의해서 슬개골 압박과 통증이 감소되게 됩니다.
엎드려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대둔근 강화 운동인데요. 다리를 엎드려서 최대한 우리 높이 들어서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제가 굉장히 뻣뻣한데 이 정도 올라가는 게 굉장히 저로서는 많이 올라가는 건데, 비밀은 여기 배 아래 베개를 하나 깔았습니다. 그러면 좀 더 높이 들고 더 재밌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리 정렬이 역시 이제 교정이 되면서 통증이 감소하겠죠. 네, 그 앞쪽 무릎 통증의 다른 원인들도 많이 있는데요. 무릎의 병변에 대해서 보시면 거위발건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벅지 안쪽에서 내려와서 무릎 앞쪽에 거위발처럼 이렇게 이제 붙는다고 해서 그 힘줄이 염증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슬개건이 경골에 이렇게 앞에 튀어나온 부분에 이제 붙는 쪽에서 이 통증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성장판이 아직 열려 있는 젊은 남자 또는 아주 액티브한 뭐 축구를 즐기는 여자도 그렇고, 이제 뭐 점프를 많이 하거나 축구를 많이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앞쪽 통증이 오면서 성장판에 염증이 오게 되죠. 이것을 오스구시 병이라고 하는데요. 무릎이 좀 심해지면 이렇게 더 튀어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관절 내부 MRI 영상인데요. 이 슬개골 아래에 있는 슬개 연골에 이제 이렇게 손상이 있게 되면은 관절에 이렇게 하얗게 물이 차면서 염증이 오고 통증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체라 해서 연골 조각이 관절 안에 돌아다니는 건데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추벽이라는 이제 인대가 관절 안에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계단을 내려가거나 오를 때 무릎이 굽혔다 펴지면서 이 추벽이라는 별로 그렇게 기능을 하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태아 때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대퇴골 앞쪽을 이제 자꾸 이렇게 쓸면서 염증이 오게 되면 또 통증을 굉장히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릎 외에 기타 문제로 어떤 이제 골절, 뭐 허리 디스크, 특히 뭐 요추 3번 정도의 이제 어떤 좀 높은 위치에 이제 디스크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 해서 특히 밤에 무릎 앞쪽이 양쪽으로 또 많이 아플 때, 특히 가만히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아프신 분들, 또 감염이나 종양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도 통증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면, 무릎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치료로 스트레칭, 그리고 근력 운동, 약물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게 증상이 오래되면 이 다른 관절 내부 질환,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이제 연골 병변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감별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올바로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